물처럼 스며드는 여자 윤 실장과 한국 최고의 성우들이 함께하는 토크쇼 목소리 꿀방 목소리 홀릭 방송 윤 실장의 까르르 깔깔뽕 이제 시작합니다. 귀 아파. 전에도 분명히 네네. 이전 게스트 분들도 분명히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성우하신 적 있으시죠? 목소리가 너무 준비를 살짝? 하셨. 아니 이게 살짝 기본적으로 텐션도 그렇고 이 호흡 밀고 당기고 기분이 다 그러니까. 되게 계시는 거야 지금. 살짝 발을 담궜을까요? 네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네 오빠 3인방 성우 박성태, 동네 오빠 이호산, 육기 최승훈 3인방이에요. 씨를 모시고 윤깔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호할 때 호산이 옆에 있으면 귀가 아파요 진짜. 이쪽으로 좀 더. 병좀더 가. 글로. 예, 우리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워낙 뭐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간단한 프로필을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박성태 씨는 극장판 원피스의 상디. 또 해리포터의 론 위즐리 역을 해주셨고요. 반응 좋아요. 범접할 수 없는 네.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호산 씨는 캐릭 체인지의 토마. 여기 그거 발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렌지의 오렌지. 오렌지야. 오렌지. 와. 네, 우리 마지막 최승훈 씨는 레드버스터. 이야 레드 파워레인저죠. 네. 와, 레드.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 우와 어린 왕자 어린 아, 왕자. 네. 야. 캐릭터 이름이 제목이야. 영혼 좀 넣어서 오. 리액션을 해 제발 좀. 어린 너무나 왕자. 리액션이 이름이 아, 편일을 그런 넣어서 일반적인 편일을 어린 왕자 일적으로. 목걸이인가 액세서리 같은 걸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주변에서 선물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또 본인이 또 구입하기도 하고. 내가 구입 많이 했어요. 에이.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많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소리, 그러니까 제일 애정이 가는 좀 목소리 한번 캐릭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네. 호산이 형의 토마 목소리 정말 듣고 싶네요. 그럼 우리 호산 씨 정말. 먼저. 필살기를 쓸 정말. 때 네. 또 토마는 남다르죠. 솔직히 그냥 오렌지 할게요. 네, 야 오렌지. 네, 아니, 기억으로 뷰가 아니고 돌리는 오렌지. 대로. 아니 토마를 듣고 싶을 텐데 왜 굳이 오렌지를 아니, 하시? 그냥 따로 그냥. 아.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오렌지. 네, 한번 해주시죠. 이게 막상 또 저희 직업상 네. 멍석 깔아놓고 해보라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 사실 좀 그래요. 이게 대본 없고 마이크 이러면은 네. 이게 희한하게 항상 대본을 보면서 하는 게 습관돼 있다 보니까 되게 짧은 것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버버거리고 잘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머릿속에 나오는 띠를 돈 거야? 똥을 싸요. 이렇게 했었어요. 똥을 싸. 똥을 싸요. 멘트가 좋네. 네. 똥을 싸요. 있는 네. 대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성태 씨는 어떤 목소리 들려주실래요? 뭐 상디하면 많은 분들이 뭐 예상. 남희 씨 이거 하지 마요. 남희 씨 하지 마. 남희 씨 이거 하지 그거 마. 하지 마. 너 너무 많이 아니 너무 많이 들었어. 그거 할 게 없는데. 남희 씨 이거 말고. 나도 지금 내가 지어냈잖아. 그럼 뭐 멋지게 했던 대사 중에 여자의 거짓말은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남자다. 이거 뭐 백컴 이런 아니야? 백컴이잖아 이거는. 아 백홈은 또 다르지. 백컴 해봐. 내 이야기 좀 백컴. 들어볼래? 백컴 목소리를 백컴. 들려주세요. 네. 아 사실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다 돌려 쓰는 거예요. 뭐 성우들 사실 뭐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들어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뽀록나나? 너야말로 오렌지 내가 딴 데서 나온 거 얘기해줘. 여기저기서 엄청 나왔어. 애니메이션 빨리 하나를 얘기해. 빨리 하나를 얘기하라고 지금. 빨리 하나를 얘기해. 워낙에 많이 나와서. 뭐야, 그게? 맨날 오렌지밖에 안 하잖아 너. 딴 얘기하서도 오렌지 쓰고. 네, 자 그만들 싸우시고요. 우리 이제 승훈 씨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승훈 씨 한번 들려주시죠. 사실 그건 정말 옛날에 파워레인저 유령 네, 파워레인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내용이 우울하고 네. 가장 흥행이 저조했던 그 시리즈의 주인공 변신 한번 할게요. 네. 렛츠 모핀 레드버스터 여기 이렇게 네네. 네. 좋습니다. 우울하네요. 네. 이런 목소리들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네. 우리 이렇게 셋이 만난 거 저까지 넷이 좀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죠. 네. 진짜 오랜만이라는 그렇죠. 예전엔 좀 자주 봤었는데, 네. 오랜만이라서 반갑고. 반갑습니다. 아, 누님이 오늘 원피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날씨는 여름인데 이거 의상은 카메라를 봄이에요. 설치해서 직접 이렇게 보시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쁘세요 오늘. 아니 그거는 아니고 너무나 회춘하려는 의지가 너무 역력한 옷 아닌가?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아니, 잘 어울리시죠. 네. 진짜로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승훈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 요즘 음. 더워요. 덥죠. 좀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 그 며칠 또
부모님 댁에 또 내려가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이렇게 오붓하게 셋이서 또 이렇게 서로 적절히 관심 없게. 관심 없게. 뭐 잘, 소 여물 주고 뭐 예, 집이 예, 농사하셨나요? 집이, 예, 농장인데 사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일도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많이 참고로 못 도와드리고 승훈 씨 집에 네. 소가 몇 마리라고요? 저도 몰라요. 아니 셀수 그렇게 많이 많다는 야.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있어요. 뒷문을 그런 걸 알아서 뭐 뭐 하게요. 소부장? 영농 후계자입니다. 아니 축사하네. 수원이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던 데가 개인적으로 살던 데 혼자 살던 데가 수원이었고요. 예,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이제 화성. 그래요. 네. 그 무서운 화성. 지금은 그래서 화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성에서 지금 왔다 그래요? 갔다 하고 있는데 몰랐네. 네.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남들이 무슨 소 키운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인 줄 안다.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셨어요. 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도둑이 아니고 소부자라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렇지. 같은 그런가요? 소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내셨군요. 네. 좋아요. 아니 저는 이제 승훈 씨 오늘 오랜만에 좀 봤는데 네. 진짜 연예인이 따로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냥 물광이 그냥 저보다 더. 어, 제가 얼광이 기름광이 공연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얼굴이 유전이에요. 성우의 완성은 얼굴이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난 연기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우의 완성은 얼굴. 호산이 항상 억울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비주얼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호산이도 어찌 보면 그럼 자기는 연기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얼굴이 부족하다. 본인은 본인은 이미 말이야. 연기가 자기 완벽하다고 연기 생각을 실력에 하고 됩니까? 있어요. 욕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기가 삐 가능하다고 처리해드릴게요. 생각하고 하고 싶은 있기 대로 똥까지는 마음껏. 되고 욕까지는. 근데 형님이라 또 욕은 못해. 야, 너 수선 방송이라고 안 한다. 딴 때는 그냥 뭐 형이고 뭐고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쌍꺼풀이가 나잖아.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을 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동기가 아니었으면 되게 큰일, 그러니까 선배로 들어왔었으면은 되게 큰일 났겠다 싶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네, 이호산 군을 아. 꼽습니다. 제가 만약에 호산이 후배로 들어왔으면 어이구 상상도 못해요. 왜요? 좀 군기를 잡나요? 센가? 아마 제가 성우 생활을 그만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래요. 네, 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들은 마시고. 알아서 해석들 하시길. 근황이나 들려주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승훈 씨는 그렇죠.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비주얼이 괜찮아졌다. 그래서 괜찮았던 게 아니 더 얼굴이 괜찮았다. 얼굴이 유전이다. 완벽한 약간, 정답. 네, 그렇게 네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태 씨는 어떻게 네, 지내나요? 저도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SNS를 통해서 이미 좀 SNS예요? 아니 저는 하진 않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접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오빠 멤버들끼리 MT를 다녀왔어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풀장이 있는 펜션으로 가서 수영도 좀 하고 또 마침 거기 펜션이 저녁에는 음악을 막 DJ 분께서 직접 디제잉을 하면서 물론 이제 승훈이도 DJ를 하니까 그 부분에 뭐 얼마나 잘하는지 승훈 씨를 위해서 쳐다보는 것 같긴 하던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되게 신나게 재밌게 멤버들끼리 갔다 왔던 그 여독을 풀면서 아.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영장을 가셨다는데 수영도 하시고 그러면 6명 중에서는 어떤 분이 몸이 가장 뭐 좀 좋으신가? 제일 몸은 몸이 뭐- 좋은 사람은 승훈이죠. 저희 3명 말고 승훈 씨? 6명 중에서로 여섯 놓고 명 따지면은 중에서는 이현. 네. 현이가 몸이 좋아요.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약간 몸을 혹사시키면서 운동하는 스타일이라 그 친구가 저한테 운동을 하자고 권유하면 저는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너 자해하러 가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빡세게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그런 찢어지는 느낌을 약간 즐기는 한번 친구여가지고 보고 싶네. 터지듯이 막 운동. 지금 그래서 네. 크로스핏이라는 걸 받고 있는데 뭐 이틀에 한 번 이상씩 가면서 운동을 받는다고 그건 뭐예요? 하더라고요. 크로스핏이라는 저도 사람 정확히- 죽어나가는 운동 있어요. 받고 거의 나면 초주금이야? 실신되는 거 있어요. 그렇게. 근데 현이처럼 이제 운동을 이렇게 단기간에 열심히 해서 몸이 좋아진 친구가 있는가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셔갖고 좋으신 분이 이제 정재현님. 네. 그렇죠. 그렇죠. 우람한 팔뚝과 어깨를 재현 씨도 오래 해서 그렇죠.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여행 갔다 오셨고 네. 우리 호산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3월 14일 날 저희가 그 공연했었잖아요. 화이트데이 날. 네. 네. 그때가 이제 저는 성수기였고요. 네. 비수기가 돼서 다시 찌웠죠. 성수기 때 한 12kg까지 감량을 했었다가 이제 비수기가 되니까 다시 한 10kg 쪘습니다. 저기 그 호산 형 살 빼게 이벤트 하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그 저기 제가 살을 뺀 그 기념으로 제 처가 이제 사진 한번 찍자고 했는데
그거를 놓치고 제가 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욕을 하면서 7월 말에 호선이는 욕을 하거나 듣거나 항상 네. 욕과 함께 그쵸. 사는군요. 욕과 함께 7월 말에 이미 스튜디오 잡아놨으니까 알아서 해라. 엄포를 들은 오, 상태로 7월 말. 다시 또 빼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뵀을 때 그렇지. 그때가 12kg를 뺀 상태였었어요. 그때가? 네. 그때 못 느꼈는데. 그게 한 달. 저 사장님.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이에 제가 10kg가 쪘어요. 다시. 난 예전에 이제 그 호선 씨랑 그 얘기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다이어트 했는데 살이 좀 그때가 빠졌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살을 많이 뺐는데 라면이 땡겨서 그렇죠. 라면을 다시 먹었더니 그대로 몇 킬로가 빠졌다 그랬죠 그때? 그때도 한 7, 8kg? 예, 그때 9kg 뺐었는데 라면 먹고 바로 잤는데 아침 있나 보니까 3.1kg가 쪄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그 몸매를 다시 회복했다고.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결국 먹지 말아야 된다. 저주받은 그쵸. 몸이라는 얘기죠.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운동이랑 그쵸 병행을 해야 되는데 식단도 상당히 일단은 살을 빼려면 안 먹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그리고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운동하고 공부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영어 잘하는 박사님 같아요. 네. 뭐 수학 잘하는 이 거 누가 박사님. 몰라요?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귀찮으니까. 호산 형이 얘기하는 것 중에 진리인 게 몇 가지 있어요. 한 2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다. 뭐 이런 얘기. 좋은 말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못 소화해내고 살고 있죠. 인식이 더 중요한 건데 너무 사실에 많이 집중하는 사실이 아니고 인식이다.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벌써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개 더 좋은 얘기들은 이제 욕이 좀 많이 섞여 있어서 방송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뭔데 해봐. 내가 아니 해주세요. 나를 무슨 욕쟁이로 아니 까주세요. 성태 씨. 시원하게 농담입니다. 까주세요. 나를 밥 먹고 욕하는 사람이야? 참나. 희한한 사람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는 건가요? 아, 더 이상? 뭐, 네. 뭔데 오늘 궁금해. 뭐라 그랬는데 내가. 뭐 괜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제 입을 더럽히기는 좀 싫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도 좋아하는 윤 실장의 까르르 칼칼. 그리고 뭐 아까 동네 오빠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 성우로서도 뭐 그 매력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또 앨범까지 내신 거예요. 네. 그 앨범은 또 어떻게 내게 됐는지. 뭐 간단히 말해서 저겁니다. 예전에 네. 모 방송에서 뮤지컬 배우들 특집으로 뮤지컬 배우들이 쭉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기존에는 그러니까 뭐 가수를 하거나 탤런트를 하거나 해서 네.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뮤지컬을 하게 됐고 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는 뮤지컬계에서도 꽤 알아주고 실력을 인정받는 연예인들이 몇 명 나왔어요. 네, 네. 그중에 한 명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뮤지컬계에 이렇게 뛰어들게 됐냐, 발을 담그게 네.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도 제의가 들어와서 좋습니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뭐 나서서 하자 뭐 그런 것보다는 취지가 좋았고 좀 제의가 해보고 들어와서.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개개인별로 이제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각자 이렇게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은 고사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어쨌든 저희한테 이렇게 왔을 때 저희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개개인별로 따로 연락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결정이 근데 사실 됐군요. 저희가 이게 네. 뭐 남들만큼 노래를 되게 잘한다거나 그래서 음반을 내는 그런 쪽보다는 처음 시작당에서 취지가 좀 맞았던 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마이크 뒤에만 있지 말아야겠다. 자꾸 나와서 팬분들 직접 뵙고 그 앞에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쪽으로 좀 취지가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로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동네 오빠 같은 친근한 그런 컨셉하고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경쾌하고 신나고 저도 이렇게 잘 앨범을 들어봤죠.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그래서 지금은 콘서트 하시고 뭐 활동을 더 하시는 거는 일단 비수기니까. 비수기라니. 일단 또 몸을 성수기가 또 그러니까 까지. 저희 움직일 때 네. 호산이 저놈 자식 몸뚱이가 좀 불어 있다. 그럼 쟨 당분간 뭐가 없는 거예요. 동네 오빠와 관련돼서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우 1위든 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쭉 불어 있어 왔는데 찍은 거 없었던 건가? 일찍 갔나?
아니 근데 오늘 참치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항상 음식을 좀 드시는데. 든든하게 먹어도 참치처럼 좀 칼로리가 높지 않고 살이 덜 찌는 음식을 네. 좀 찾아서 먹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결과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저런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풀만 먹는데 살이 찌느냐? 그렇지. 풀도 너만큼 많이 먹으면 엄청 많이 찐다고 먹으니까. 코끼리 맞아. 보십시오. 엄청 많이 먹으니까. 풀 먹는데 살이 그렇습니다. 라는 것처럼 호산 씨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빠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가 또 동네 오빠들 모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연들과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희훈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황리에 마친 동네 오빠 콘서트 이후 어떤 느낌이셨는지, 달라진 마음가짐이 있는지 후기를 듣고 싶으시다고 하셨네요. 저부터 하자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느꼈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떨자는 게 아니라 뭐 노래도 해보고 춤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굉장히 탤런트가 뛰어난 후배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또 많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의욕에 부풀어서 뛰쳐나갈 게 아니구나.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끝! 나 끝났어. 호산 씨 아유, 끝. 자, 나 이제 편해. 네, 성태 씨. 네, 저도 뭐 어찌 보면 비슷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같은 말 하기 없기. 딴 말 하기. 같은 말은 아니야. 왜 끝나고 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되게 많은 시간을 나름 들이고 투자해서 준비를 했는데 1회에 끝나는 이제 콘서트였다 보니까 되게 많은 아쉬움 남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준비했었던 기간 중에도 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공연 내에서 연습할 때보다 더 잘된 부분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준비한 것보다도 너무 부족하게 나온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와주신 팬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끝나고 나서 더 잘 준비해서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참 술도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호산이가 이제 12kg, 3kg 정도를 뺐다고 했는데 네. 저도 준비하면서 한 8kg 정도를 뺐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이 양반이 그래.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성태 씨 빠질 때 그래서 바로 공연 중에 한 달 만에 다시 8kg 불었습니다. 얘기해도 되지 않나? 아니 그 세상에 그 뭐냐면 아니 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공연 그 주 초부터 정말 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한 끼도 안 먹고 물만 마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공연이었는데 공연 날 또 사실은 이제 몸을 생각해서 굶으려고 했는데 그랬다간 공연하다 쓰러질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밥을 좀 먹긴 먹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현이보다 더 독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우리 베컴이 굉장히 독하시네. 굉장히 독한 사람. 아니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안무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 약 한 달 반 정도 뒤가 이제 공연이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걸 그래도 어쨌든 거의 몇 시간 이상을 계속 춤 연습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하니까 좀 식단 조절을도 좀 하고 여기서 에너지 소비를 해서 살을 좀 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빠진 만큼 또 계속 먹고 해가지고 사실 몸은 조금 좋아지는 변화가 보이는데 체중에 대한 수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딱 남고 나니까 이래선 좀 안 되겠다. 나도 그래도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누군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뺀 적이 있다라는 누군가의 얘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 사람도 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물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대단하시다. 저도 근데 새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운전을 할 때 차에 항상 목캔디랑 아이스 브레이커스라고 무설탕 캔디를 같이 넣어놓거든요. 근데 네. 항상 운전하면서 심심할 때 그거를 좀 먹어요. 아마 아이스 브레이커스는 뭐 당분이 들어가 있진 않은 거니까 상관없는데 목캔디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당이 있으니까 아마 그게 조금 섭취가 되면서 그래도 몸 유지, 정신 유지를 좀 할 수 있지 그래도 않았나 쓰러지지 싶어요. 않았다는 게 정치인들 정말 가끔 놀랍다. 단식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정치인들이 가끔 자기 그 재산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식으로 굶으면서 한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쯤이었는데 현이가 인천을 살아요. 그래서 공연 연습이 끝난 다음에 현이를 데려다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 새벽 1-2시쯤 됐었거든요. 오는 길에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스 브레이커스를 입에 물고서 가는데 앞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멈췄어요. 네. 불었어요. 네.
음주 측정이 된 거예요. 음주를 했다라고. 어머. 그래서 입에 사탕을 물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해가지고 뱉어내고서 한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물로 입도 헹구고 해가지고 한 거의 10여 분이 넘게 거기에서 묶여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음주 안 한 걸로 나왔는데 되게 억울한 거는 사실 저는 술을 좀 좋아해요. 지금 나름 몸 관리한다고 지금 4일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술도 안 먹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억울하셨겠다. 차라리 그 전날 술이라도 그렇지. 먹었었으면 좀 덜 억울하겠는데 지금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서 쫄쫄 굶고 있는데 불었는데 음주 단속에 걸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억울하고 슬프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그렇게 그러셨겠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봤을 나서 좀 때는 많이 마셨습니다. 성태형은 현재도 혈중 알코올 농도 찍으면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술을 많이 마시는 양반이라가지고. 술을 워낙 좋아해서. 몸에 그냥 다 솔직하게 있는 거 말씀해보세요. 아닌가? 어제 안 마셔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아니 뭐 어제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거봐요. 매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호산 씨가 선배였다면 힘들었을 것 같단 말이 이런 거네. 그쵸.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우리 취조를 안 마주쳤겠죠. 하시네. 계속 피해 다녔겠죠. 오늘의 주제는 이호산 디스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눈치 보면서 피해 다녔을지도 모르죠. 동기들한테 야 혹산 선배님 오시면 좀 얘기 좀 해줘. 괜히 나랑 마주치지 않게. 뭐 그렇게 막 했을지도 모르죠.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왜 그게 그렇게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신기하다. 흔히 이제 뭐 약간 되게 시큼한 맛을 먹고 있었는데요. 바카스라든가 그런 거 같은 거 먹고 나서도 불면은 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올 그렇죠. 때는.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차에 탄 상태에서 불었다가 나오니까 차를 길 가에다가 좀 대고서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고서 저쪽 구석 쪽으로 가니까 경찰 한 3-4명이 저를 둘러싸면서 근데 순간 죄 지은 것도 없고 난 분명히 술도 안 마셨는데 되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그랬겠지. 머리도 노랗겠다. 얘 그쵸. 뭐 분명히 뭐가 있다. 그렇지. 그때 한창 탈색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을 때였네요. 백인이 한국말 그러셨군요. 차마 연예인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박성태도 좋아하는 윤 실장의 까르르 깔깔뽕. 네, 성태 씨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승훈 씨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음치입니다. 지금 뭐야? 그래, 다 아니 여기 고백하는 자리야 여기 지금. 그래. 저는 그럼 공연 날에 음뭉치 박박박칩니다. 그 사이버가 공연 날에 무슨 얘기했냐고. 네. 그 솔로곡 있잖아요. 네. 그 타이밍. 그 도입부를 정말 며칠 전부터 계속 밴드 연습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네. 그 맞추려고. 근데 이 밴드 반주라는 게 사실 그 몇 번밖에 안 들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약간 좀 능력이 후달리는 거겠죠. 근데 들어보면 이게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노래방이나 뭐 어디에 가서 이제 반주를 듣고 들어가면 들어가겠는데 뒤에서 뭐 쿵툭탁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나 그날 하루 종일 형들이 짜증낼 정도로 연습을 계속 하다가 들어가서 했는데 네 역시나 아니 틀렸어요. 저 친구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처음 부분이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작한 부분인데 이 첫 부분에 음을 맞추겠다고 하루 종일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가사처럼. 했어요. 와 정말 욕하고 싶어갖고 진짜 그때. 근데 결국은 무대 위에서 샵으로 들어갔고. 네, 결국 계속 플랫에다가 무대에서 샵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노래가 이렇게 처음에 그 음정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이제 음악 감독님, 음악 프로듀서 분께서 네. 저희가 이제 단체곡의 경우에 항상 새로 음이 시작되거나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걸 대부분이 승훈이가 했어요. 그렇죠. 네. 호산이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면서 빠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제외됐고 승훈이가 대부분 첫 음 잡으면서 들어가는 것에 많이 선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인 노래를 또 그렇게 딴 거는 모르겠는데 내 노래만 하루 내 노래만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때 진짜 짜증났었어요. 네. 그랬었죠. 네, 잘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온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김혜빈님이 보내주셨는데 최근 마기를 보며 박성태님과 박승태 박성태님과 최승우님의 연기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마기 녹음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나 들려주세요. 모르는 얘기다. 네. 마기 녹음에 대한 에피소드 지금 호산이가 나는 네. 모르는 일이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난 게요. 네.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승훈이가 이제 본인이 맡은 캐릭터에 대한 오디션을 치르던 상황이었나 봐요. 네. 그 녹음실에 마침 오디션을 치르고 있는 녹음실에 호산이는 또 다른 녹음이 있어가지고 가서 마침 오디션을 보고 나온 승훈이랑 호산이가 마주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뭐야? 그랬더니 뭐 오디션 보러 왔다 그랬더니 호산이가 항상 이제 농담도 잘 던지고 이제 뭐 넉살도 좋으니까 네. PD님한테 가가지고 그럼 저는요? 왜 저는 안 불러주시냐라고 했더니 PD님께서 호산 씨는 한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다. 자기가 딱 눈독 들여놓은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호산이는 결국 출연이 없었죠. 뭐 스케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PD님의 변심이었는지 지금 얘기 듣고 기억이 났어. PD님의 변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성우들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최종 선택을 다른 분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호산이한테는 오디션을 안 보는 이유가 맡아줘야 될 역할이 있다. 나중에 꼭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녹음이 끝날 때까지 연락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PD님은 그 현장에서 저를 물리치기 위한 스킬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상황이 좀 아까 상황이 승태 좀 씨가 여러 가지가 그래.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거에서는 이제 신경 쓰면 저희만 피곤하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초월해 너무 있는 힘들지 입장이기도 맞아. 하긴 해요. 그럼요. 네, 성태형이 카심이라는 그 캐릭터로 와서 네. 친구 역할이었어요. 네. 별건 아니었고 그냥. 중간에 나왔다가 죽었죠. 네. 모든 성우분들이 다들 그럽니다. 자기 캐릭터가 제가 얘기 좀 하기 더 자기 캐릭터가 죽으면 슬퍼요. 어렵게 지금 어차피 바로 내 얘기 얻었잖아. 별거 아닌 얘기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죽어서 슬프고 더 이상 출연이 없어서 슬프고. 아니 그 성태형이 얘기예요? 또 친구 역할 연기를 네. 또 너무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소리를 좀 많이 지르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소리를 또 너무 바락바락 잘 지르니까 저도 같이 질러야 되는데 저도 바락바락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네. 근데 옆에 성태형이 있을 때 바락바락 해야 됩니다. 성태형 이름이 네. 소리 성자의 클테자예요. 안 그래. 야 사람들이 내 이름이 그런 줄 알잖아. 정말 옆에서 전속 때부터 마이크만 같이 쓰면 한쪽 귀가 윙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세게 소리가 들어오면 윙 해지는 거. 그러니까 저희 6기들 10명이 전체적으로 청력이 좀 안 좋아.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너무 데시벨이 커가지고 아니 진짜 성량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씨는. 같이 연기하면 의욕이 이렇게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좋은 파트너입니다. 네. 일찍 죽어서 아쉬웠지만 좋은 파트너인 걸로. 그렇습니다. 저도 네. 짧게 마기 에피소드 하나만 네네 얘기해볼게요. 하죠. 계속 나온다. 네 하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분량 많네요. 뭐 아유, 예, 그럼요. 한 3회 가시죠. 그렇죠. 그 장면을 아시는 분들은 편집이 됐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네. 알리바바 캐릭터가 응꼬라고 하죠. 항문을 다쳤나? 그 부위에 상처가 있어서 본인 방에서 혼자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항문에 약을 바르는 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림상으로 수정이 된 건지 장면이 아예 통째로 편집이 된 건지는 잘 그런 모르겠는데. 좋은 말을 나는 왜 캐스팅 안 했지? 아, 너 그런 거 좋아해? 되게 좋아. 어울리잖아요. 호산 씨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승훈이가 시사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을 보면서 빵빵 터졌는지 본 녹음을 할 때도 나름 아프니까 바르면서 조심스러운 장면인 건데 그 화면이 딱 나오자마자 풋 하고 빵 터져가지고 계속 녹음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NG가 계속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장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군요. 네. 다음 질문 가도 되겠죠? 근데 별 얘기 아니었어. 아, 나 짧게 그냥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네. 네, 다음은 우리 아이디 SMK님이 오, SM. 네, 박성태님께 질문이 있는 건데요. 긴장되네요. 은색으로 염색하신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아, 네. 네, 그거는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언젠가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탈색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머리 색깔 자체가 굉장히 그냥 길 지나가다 보더라도 확 눈에 띌 정도로 튀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엔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가 콘서트라는 것을 할 때 이렇게 좀 화려하게 나름 화려하게 눈에 띄게 해보면은 뭐 분위기도 살고 좋을 것 같아서 콘서트 하게 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머리 탈색과 염색을 했던 거죠. 평소 그냥 일상생활할 때는 너무 튀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다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염색을 하고 기왕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한 김에 나름 좀 유지를 좀 해보자 해서 현재도 계속 비슷한 색깔로 유지하고 있는 이거보단 더 은색이었죠. 네, 그때는. 그렇죠. 네. 네. 근데 보통- 저도 그때 은색 때 보통 이 나이가 되면 되게 모발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빠질까봐. 근데 머리 불태워버려요. 모근이 엄청 튼튼합니다. 아니 그 숱도 많고. 숱도 많고. 네, 네. 숱이 좀 맞아. 많아요. 굵기도 좀 굵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게 스타일이 잘 안 나오니까 숱 많고 굵은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차고
주변에 이제 친구나 아니면 뭐 형 동생들을 보면 다 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숱도 적고 머리도 얇아지고 하니까 말 그대로 대머리 걱정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다가 커서 되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 숱하고 그다음 피부 색깔. 성태형 피부 색깔 갖고 제가 맨날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하얗죠. 백인 최초로 한국성화 맞아요. 됐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은색으로 한 순간 러시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 북유럽도 아니고 진짜 아 이목구비가 그쪽이 아닌데 어떻게? 피부색이 그러니까. 러시아 마피아? 진짜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갖고 총 하나 제가 딱 들면? 은색하고 오자마자 딱 처음 보자마자 스바스바 스텝스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모국어가 막 들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참 어렸을 때는 오히려 되게 계집애 같다, 휘어멀건하게 남자가 그 당시 때는 좀 남성적인 구릿빛 피부라든가 그런 걸 좀 많이들 선호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는 좀 약간 피부에 대한 지적을 좀 받았어요. 지적이라기보다는 피부를 갖고 약간 놀림 비슷하게 받았어요. 어렸을 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얀 거 가지고서 괜히 이거저거 다 갖다 붙였던 건데 네. 오히려 이제 크고 나서 피부에 대한 부분은 요즘은 또 당연히 하얀 피부들을 다들 선호해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되게 감사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럼요. 요즘 들어서야 뭐 흰 피부 좋은 거지. 아, 그럼요. 이제 마음 편하게 다음 질문. 다양아 나 혼자 할 거야. 감사해요, 호산 씨. 네. 다음은요. 그 아이디 꼬꼬님이 보내주셨는데 동네 오빠 6분이 깔맞춤한 그 신발과 추리닝을 입으셨는데 본인들이 직접 고르셨는지 저도 보니까 색깔별로 뭐 다 예, 초록색 예, 뭐 예. 노란색 다 아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발까지 맞추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운동 복무 색깔만? 몇몇 사람은 신발까지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새로 사실 신발을 구입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신발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신었던 것 같아요. 그 추리닝은 협찬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에서 네, 업체에서 아 네, 해주시고 네, 그러면 해주신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 던지신 분은 그 색깔은 색깔은 본인이 저희가 선택을 골랐죠. 했냐? 저희가 골랐어요. 아. 그러니까 종류가 이렇게 쫙 나와 있었는데 어떤 걸 하시겠냐 이제 물어보셔서 아,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저희가 색깔로? 저희가 뭐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했다기보다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바탕색, 그다음 네. 거기에 어떤 무늬를 이제 넣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뭐 되게 화려한 무늬를 그 명준이 옷에 들어갔는데 네. 사실 제가 입은 게 그냥 파란색 단색이었거든요. 네. 파란색에도 그 무늬를 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의 무늬가 있고 그다음 색깔이 있고 여러 가지를 조합할 수 있었던 거에서 각자 이제 나는 이거 단색으로 가겠다. 내지는 나는 요 색에 이 무늬를 넣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했죠. 그렇게 해서 네 답변이 되셨겠죠, 꼬꼬님. 이번엔 아이디 안단테님이 세 분의 다이어트 내기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영원히 물어보셨네요.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예. 영원히 하고 영원히 있습니다. 포에버. 예. 영원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승훈 씨는 어떻게 승훈이는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를 아니 하니까 제가 좀- 볼 때는 아니 뭐 사실 다이어트 더 이상 내기를 이제 예, 했었는데 네. 캔슬됐어요. 아 그래요? 더 이상 뭐 내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사실 아니, 승훈이가 오히려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공연 준비할 때도 다이어트 제발 간단히 해줘요. 공연 준비할 때도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 내기 중이었는데 예전에 승훈이가 다른 공연을 했을 때 살을 좀 무리하게 빼서 되게 네. 늙었다. 10kg 뺐다가 10년 늙었다. 막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 그때 좀 그랬는데 많이 뺐죠. 다이어트 내기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콘서트 때 무대에 올라갔을 때 승훈이 모습이 그때처럼 너무 볼이 쏙 들어가고 폭삭 삭은 듯한 모습이 될까봐 저희가 공연 준비하면서 이거 다이어트 내기를 여기다 같이 병행하면 아무래도 공연 때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희가 그냥 서로 여기서 그냥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런 더 얘기를 했었죠. 늙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합의하에 시작했다 합의하에 끝낸 거예요. 아유 잘하셨네요. 지금 뭐 하여튼 건강한 모습들이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건강 관리는 너무 이제 건강해요 저희 지금 호산이랑 저는.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김채은님께서 앞으로 맡아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뭐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뭐 기존에 뭐 많은 역할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뭐 내 이 역할은 아직 안 해봤는데 꼭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네, 로맨스인데
질퍽한 거. 19금인가요? 야한 거. 야한 거만. 야한 거랑 질퍽한 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질퍽하다는 거는 아, 그러니까 씬이 있는 건 아니고 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야한 호흡이나 이런 그 씬을 그 묘사하자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정말 질퍽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 뭐 썸 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절절한 절절하게 질퍽한 로맨스. 근데 나는 호산 씨가 질퍽하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막 되게 산티랑 그치? 네, 표정이 그래 네, 방금 표정이 얘기하는 표정과 게. 말을 좀 혀가 네. 낼름거리듯이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로 따지면 이대근 씨 뭐 이런 아이. 역할 많이 뭐 이런 거 질퍽하게 그런 느낌이 확 나서 우리 호산 씨는 그런 어떤 질퍽한 걸 하고 질퍽한 싶다. 로맨스를 하고 싶다. 우리 성태 씨는요? 저는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사이코패스? 근데 많이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흔히 지금 사람들이 해본 적 있지 않아? 사이코패스와 사이코는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코는 대놓고 완전 미치광이 같은 거라면 사이코패스는 흔히 이제 저 추격자 그 헷갈려요 그거. 네, 제목이 좀 헷갈려요. 하정우 나오는 거? 네, 하정우가 그 사이코패스로 나왔던 거 보게 네. 되면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뭐 어때요? 막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흔히 이제 정말 대놓고 광기를 표현하는 광기설인 사이코가 아니라 자기한테 있어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섬찟하고 무서울 정도의 그 사람의 미친 그런 모습들이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섭고 살벌한 진짜 무섭죠. 약간 그런 캐릭터를 한번 연기해보고 싶어요. 남들이 봐서 무서운 거지 자기는 무서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더 무서운 거지. 그래서 자기는 더 아무렇지도 무서워. 않은 거. 그래서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캐릭터를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해보지 못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진짜 잘하실 네. 것 같네요, 성태 씨.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 승훈 씨는 어떤 역할?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해본 듯한 표정인데요. 승훈이는 난 다 이루었다. 너 못생긴 여유가 있나 여유가? 제발 좀 못생긴 거 한번 해봐. 못생긴 거. 못생긴 거? 못생긴 것도 해. 맨날 잘생긴 거만. 못생긴 걸 하는데 잘생김이 묻어있는 못생김. 그러니까 완벽한 못생김이 아니야. 넌 그 기분을 몰라. 그냥 순간 생각난 게 그냥 네. 뭐 그 학원물 같은 그런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일어나는 어떤 수소한 어떤 그들 안에서의 어떤 뭐 사랑 얘기나 아니면은 뭐 그 또래들만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네. 연애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연애하는 거 이렇게 뭔가 산뜻하고 순수한 네, 산뜻하고 연애. 순수한 어떤 그런.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얘기하는 승우 씨의 눈빛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갈망하는 눈빛이 보였어. 그 그런 거 약간- 하고 싶다. 네. 막 정말. 그게 오산이가 그런 눈빛을 주면 되게 변태스러운데 그렇지. 쟨 질펀. 승훈이가 하니까 그럼 제가 사랑하는 건 순수한 거고 내가 사랑하는 건 님의 저 창피한 내가 고쳐줘 뭐 이런 거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각자 어떤 역할을 또 해보고 싶은지를 좀 들어봤고요.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왜 역할이 또- 들어오면 다 좋아요. 네, 그럼요. 그게 제일 감사하죠. 좋은 사실은 겁니다. 또 그럼요. 뭐라도 불러주시면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네. 주어지면 새로운 네. 역에 도전한다는 것 네. 자체가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를 어떤 캐릭터든 무엇이든 역할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준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럼요. 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음은 이거 성태 씨가 좋아할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또 계속 성태 형한테 질문하면 잠깐 우리 시작해 볼게요. 가자니까 그냥. 아니 술 얘기라서 술이요. 네. 소맥 2대8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술 좀 하시는 분인데 그쵸. 세 분 중 가장 주당이 누구신지, 어떤 술을 선호하는지, 뭐 술자리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들려달라고. 좋아하는 술은 어떤 건지. 저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주를 많이들 좋아하세요. 네. 맥주는 이제 배부르다, 화장실 자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주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실 맥주를 더 좋아합니다. 소주는 좀 강하고 쓴맛이 좀 나다 보니까 안주에 따라서 좀 술을 선택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소주에 어울리는 안주가 있고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가 있는데 소주보다는 개인적으로 맥주를 좀 더 선호하고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네. 맥주를 한 어느 정도나 드세요? 그건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먹을 수도 있고. 네, 뭐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오랫동안 네. 먹는 것 같고요. 친구가 성태형 있으면. 주사 부린 얘기 해요? 그렇죠. 에피소드 뭐 우리 2년 전 여수에 궁금해하시는데. 가서 그거 너무 되게 심한 얘기라서 너무 심한 거? 너무 센 거 말고? 너무 센 그냥 거. 제가 필름 끊겨서 네. 진상짓을 좀 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형이 되게
이렇게 괴팍해지거나 폭력적이진 않아요. 네. 되게 되게 귀엽고 재밌어요. 귀여워지는데 네. 변태성이 조금씩 묻어나요. 그게 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술 먹으면 개가 된다. 약간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술을 만땅으로 먹더니 정말 네 발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발로. 심지어는 저희 그 정말 성악 대박이에요. 연수회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방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네. 형이 만체스터로 와서 가운데서 뒹굴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 있던 한 17명이 성태형 손발에 안 닿으려고 이렇게 벽에 붙어갖고 열심히 피나했었어요. 성태형은 계속 네 발로 다니고 네. 있고요. 아니야 내 발로 다니진 않았어. 굴러 다녔지. 그 당시가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시절이었는데 아. 승훈이가 그 작태를 다 찍었거든요. 아 진짜. 한 파일 4개, 5개쯤을 이렇게 동영상 찍어놨는데 아 정말. 그거를 왜 줬냐고 이 양반한테 다음날 아침에 진짜요? 다음날 가지고 아침에 있는 형이랑 거예요. 둘이 샤워하고 있는 사이를 틈 타가지고 그거 왜 왜 축구- 줘, 그러니까. 축구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래. 나는 그냥 밖에다 놔두고 그냥 아니야. 씻으러 들어가고. 이거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네가 그때 드리자면 내가 기억나는 게 성태형한테 형 어제 어땠는지 알아? 이거 봐. 이러고 왔다니까 네가. 그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우지. 숙취도 있고 하니까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네. 오전 일찍 다들 이제 축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에 참여를 한 승훈이랑 호산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부스스 깼을 때 승훈이가 자기 핸드폰을 내밀면서 어제 어땠는지 한번 봐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찍힌 영상이 되게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찍힌 영상을 보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상 첫 번째 걸 플레이 하자마자 바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했어요. 그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바로 했는데 전 제가 순간 판단력으로 결정 내려서 행했던 행동 중에 그때 정말 잘했던 제 살아생전의 행동 중에 베스트 안에 듭니다. 그게. 들어요. 그 행동이.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도 보지 않고 그걸 참고 바로 삭제를 했던 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삭제하는 도중에 승훈이가 다 씻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추격전을 벌였거든요. 저는 뛰어가면서 삭제를 하고 제가 생각해도 잘하시는 행동 같아요. 영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태형을 잊게 한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영상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 아 근데 저게 제가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 선배님들 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발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네. 개가 된다는 내 발로 건 다니진 아니에요. 않았어. 아니 방에서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말도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배님들이나 귀여워. 다른 분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전속 때 제가 술 본인은 기억 못한다는 게 문제죠. 술 기운이 조금 오른 김에 좀 재밌게 해드렸습니다. 아, 네. 아니 우리 그 성태 씨는 주당이신 것 같고, 그럼 우리 승훈 씨는 네. 술 잘 안. 저는 술 잘 못해요. 호산 씨도 잘 저도 못하나요? 약해요. 그래요, 약한 것 같아요. 저게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게요. 네. 저희 동기들끼리 MT를 가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저 외에는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술을 먹고 있거든요. 그럼 다들 하는 얘기가 아니 MT 와서 왜 이렇게 술을 먹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MT 가면 술 먹으러 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어쩌다 보니 저 외에 9명이 술을 안 먹으니까 아. 우리 MT에서는 제가 별종인 거예요. 혼자만 좀 이상한 네. 사람. 저는 오히려 다른 데 MT를 갔을 때 술 안 먹는 사람이 오히려 안타깝거나 아쉬워 보이는데 저희 동기 MT에서는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항상 아니 보여요. 정상의 찍혀요. 기준은 다수인데 10명 중에 혼자만 먹고 있으면 뭐 하자는 얘기야. 놀아야 될 거 아니야. 10명이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하다 그래 빨리. 죄송합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어머, 호산 씨 무섭네요. 선배가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네, 술자리 에피소드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고3 취준생이라고 하시는데. 취업 준비. 네, 이분 김채은님 아까 뭐 이름이 좀 동명이인이신 것 같아요. 또 같은 이름이 나왔는데 요즘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신다고 세 분한테 응원 한 마디씩 부탁드린다고. 한번 화이팅하는 뭐 좀 해주시죠. 김채은 씨예요. 그러면은 김채연님께 드리는 응원 메시지는 좀 이따가 네. 요걸로. 요걸로 그렇죠. 좋다. 요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채널 고정하시면 또 될 것 요런. 같습니다. 아유, 우리 호산 씨 멋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 성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송두한 님이신데요. 학원에서 뭐 연기를 하면 선생님께서 뭐 연기는 나쁘지 않은데 라디오 드라마 같은 연기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연기의 특징과 라디오 드라마의 연기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건 진짜 성태형 얘기예요. 네. 저기 짱깨 좀 시켜주세요. 제가 네네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저보다 뛰어나신 두 성우분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아니 뭐 각자들 뭐 있잖아요. 성우 이제. 라디오 연기를 해봤어야죠. 아니 이제 연습 왜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하세요. 뭐 얼마나 그러니까 다들 해봤다고. 어차피 학원을 거쳐서 왔고 아니, 다들 뭐 준비하면서 라디오- 공부했던 거니까. 라디오 드라마나 오디오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이 아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각자 느끼시는 게. 어떻게
현문우답을 드리자면 네. 그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신 게 연기란 어떤 것이다라고 결정 짓는 사람이 연기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를 찾아가고 탐구하고 알아내고 해야 되는 게 저희 직업의 특성이다 보니까 네. 연차도 연차지만 이 직업의 특성상 딱 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 연기가 사실 수학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없는 것 정답이 같아요.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해답이 있다라고 할까? 자기가 그냥 풀어내는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정답은 평생 아니고. 풀어나가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어쨌든 계속 저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정답을 그냥- 알고 있나 봐요. 아니요, 연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뭐 이렇습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경력이나 능력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그래도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장르적 차이를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우 연기의 경우에도 드라마 연기가 틀리고 영화, 무비 연기가 틀리고 연극 연기가 틀리고 뮤지컬 연기가 틀립니다. 네, 네. 분명히 그 현장이나 짜여져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도 분명히 연기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르별로 연기 스타일은 분명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성우 쪽에서도 드라마 연기가 틀리고 분명히 외화 연기도 좀 다른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연기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감히 어떻게 다르다 이거를 이렇게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 장르적 차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좀 고민해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장르적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한국만 해주시는. 아니에요. 왜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호산이 항상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계속 몰고 가요. 나 사랑해요. 네. 다음 질문은 그 성우 또 지망생이신데 박호용 씨세요. 아까도 얘기가 호용이요? 호용. 저 사촌 동생 이름이 호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도 마기 17화를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박성태, 최승우님한테 파이팅과 함께 파부 황자 호사님도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감사 말씀 파부 황자 한 호사님 번씩. 파이팅. 네.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했는지? 파부 목소리로 감사의 그러면 인사를 좋죠. 하려고 지금. 그렇게 목소리, 하라고 시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우리 그러면 더 둘에 대한 좋죠. 얘기만 나오니까 이제.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하여튼 뭐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우 지망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꼭 후배로 같이 녹음실에서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작품 같이 해요. 화이팅. 파이팅! 툰이로 오시면 제가 밥 많이 사드립니다. 박호용 씨 기분 너무 좋으시겠네요. 툰이 네. 사요. 네, 다음은 이번에 우리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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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까진 질문이었고 사연이신데 이주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이거를 우리 승훈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쁜 여자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저는 평소 음악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일주일에 하루는 서울에서 연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어. 아니 제 옛날 잘 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연을 읽으면서 그 사연 내용이 재수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 옛날에 승훈이가. 요즘 되게 잘 냈는데 왜 너 지금은 그냥 살짝 게이 느낌 정도만 네, 이어서 가시죠. 네. 제대로 가는 게 없어. 가끔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밀당도 당하지만 그 아이들의 다양한 캐릭터가 연기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후리 오빠가 디제잉하는 걸 보러 가서 힘을 얻고 싶어요. 네. 네. 저희가 사연을 미리 읽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승훈이가 지금 디제잉 얘기 나오면서 순간 움찔했어요. 그렇죠. 본인 얘긴가 하시고. 네. 디제잉 하는 걸 보러 오신다고 해서 힘이 나진 않으실 겁니다. 아니 근데 디제잉 얘기를 저도 어디서 언뜻 들었는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네. 네, 사실 뭐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아버님이 운영하신다면 아버님은 소 그렇죠. 네, 아버님은 다른 걸 그냥 하고 네, 계십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위키드 갈라 쇼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예, 그거를 그 레스토랑에서 했었거든요. 지금 자리는 이전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사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이 혹시 뭐 그냥 뭐 디제잉 같은 거 그냥 네. 재미삼아 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해라 하셨었어요. 근데 그 요즘 들어서 퍼뜩 그렇게 좀 시간도 많고 여가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노는 것보단 그래도 뭔가를 하면서 지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또 흔쾌히 네, 해도 된다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부터 학원은 있는데 이게 또 사실 사장님과 제가 서로 바라는 게 없어요. 서로 프리하게 이제 또 스케줄 조정도 이제 해가면서 사장님 또 일이 있으시면 승우 씨 그날은 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또 이렇게 다른 공연도 준비하시고 하는데 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 7시에 시작을 하는데 8시에 시작할 때도 있고요. 조금 유동적이다. 네네네. 제가 뭐 부득이하게 못 올 때도 있고, 네. 뭐 혹시라도 이제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뭐 레스토랑에 문의를 하셔서 네, 혹시 내일 할 수 있냐? 친절하게 또 우리 승우 씨가 네, 그렇게 보러 오라 물어보시면 이거죠. 네? 네. 보러 오라 이거죠. 이미 네,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네, 보러 것 오신 같은데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네,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두 분 정도 오셨었어요. 제 추측이지만 네. 근데 보시고 가셨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정말 별게 없어요. 그냥 뭐 멘트 조금 하고 노래 틀어드리고 이제 신청곡이나 사연 받고 이제 읽어드리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별거 없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아무튼 네. 어쨌거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혜 파이팅 씨가 꼭 한번 가셔서 만나보시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승우 씨가. 비정기적으로 수요일 날 출몰합니다. 최승훈도 좋아하는 윤 실장의 까르르 깔깔뻥. 네, 이번에는 그 또 다른 사연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하윤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성태 씨 멋진 목소리로 어떻게 멋질까요? 뭐 그냥 여성분이죠.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냥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은 반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이유도 잘 모른 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중식, 석식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는 것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3이라 학업도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라 그런 건가 싶다가도 이유를 모르겠어서 많이 불편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정말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사이가 멀어지셨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나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보면 고3 때 지금 예민한 상황일 텐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하윤 씨가 이유도 모르는데 저희도 사실 이유는 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그쵸? 이게 이유가 있겠죠. 네,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윤 씨가 모르는 거죠 지금. 한번 왜 그런지를 솔직하게 지금 현재 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서 이유를 한번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좀 멀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현재 계속 마음에 걸리고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본인이 결국 힘들면 가서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물어보는 게, 그렇다고 뭐 주먹 다짐을 하듯이 막 야 니들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다 좀 나는 사실 너희들 너무 친하게 생각했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한테 하는 행동들 때문에 조금 지금 힘들다,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물어봐 주는. 예, 저도 성태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근데 그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아직 안 겪어보셨으니까 일단 직접 부딪혀 보시고 그래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봐라. 그래도 안 받아준다,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혹시 이제 그쪽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먼저 이제 손을 뻗어와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제 안 봐도 상관없다면은 굳이 내가 뭐 이유를 물어보거나 손을 그럴 뻗을 필요 필요는 없지만. 없겠지만 어쨌든 본인도 불편한 이유는 그 친구와 다시 좋게 지내고 싶은 건 거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다른 행동이나 달라지는 모습들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직접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다음 사연은 그 아이디 마카롱님 사연이에요. 이거는 우리 마카롱. 네, 마카롱. 우리 영어로 써주시네요. 호산 씨가 네.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20대의 마지막을 코앞으로 맞은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저에게 이상한, 솔직히 이해 불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공연을 보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거의 붙어 다니고 취향이 비슷해서인지 그 친구와 한 밴드의 공연만 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밴드이고 공연 때마다 마주치다 보니 잔정이 생겨 종종 그 밴드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사비를 털어서 간식도 넣어줬고 저와 그 친구는 밴드와 그렇게 소소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 밴드 중 한 멤버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사실은 팬들 혹은 멤버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던 공연에서 결혼을 앞둔 멤버의 여자친구분이 오셨습니다. 멤버는 여자친구분께 저희를 우리 밴드 잘 챙겨주는 친구들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었고 몇 마디 말을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별 다른 말이 없던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묻더군요. 멤버의 여자친구분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 진짜 결혼한 사람이 맞냐고, 그것도 엄청 꼬치꼬치 몇 번을 같은 말로 계속 묻더라는 거죠. 좀 짜증났던 저는 그래 아까 너도 들었잖아 했고 친구는 이내 할 말이 있다며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그 결혼하는 멤버랑 썸 탔어. 좀 깊게. 그래요. 뭐 다 큰 성인 남녀인데 눈에 불꽃이 튀면 썸이고 연애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꼭 말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한참이나 지난 일을. 머리가 댕하면서 친구랑 같이 공연 보러 같이 못 다닐 때 둘이 번갈아 가면서 누구누구 잘 지내지? 하고 서로의 안부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 뒤로는 썸을 탄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는 간식 챙겨주면서 쌓은 친분으로 결혼한 멤버에게 꼬리를 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욕을 들었습니다. 꼬리는커녕 전 그 멤버 번호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 멤버가 간식 잘 챙겨줬다고 좋아할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 팬으로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이성으로 보는 사람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이번 일로 뼈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터놓고 싶어도 다른 멤버들에게 쓴소리 갈까봐 그리고 창피한 마음에 속앓이만 하다 사연을 보냅니다. 그 멤버와 친구에게 이렇게 화나고 배신감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게 사실 제가 네. 묘하네요. 복잡 다감하고 묘하기도 하네요. 일단은 그 어떠세요? 같은 네, 여성분 입장에서 누나는 상관 어떠세요? 친한 친구라는데 자기한테 물론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전혀 얘기도 없이 서로 그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공연 혼자 가고 이럴 때는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썸을 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여자분이 화난 이유는 아니 근데 굳이 그걸 그러면 계속 숨길 거면 숨기지 왜 이제 와서 또 그 얘기를 자기한테 오픈을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카롱님이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네. 지금 누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네.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팬심에 의해서 도시락도 챙겨주고 네. 했는데 멤버에게 꼬리친다고 욕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것도 기분이 상한 자기는 거죠. 순수하게 접근한 맞아, 팬인데 맞아. 되려 흑심을 품고 있었던 흑심이라고 표현이 좀 뭐하긴 하지만은 결국 결과적으로 썸을 네. 탔던 사람은 썸을 아무 타고 있는 그것도 친구네. 없었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충분히. 저도요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진 않습니다. 제가 봐도. 네, 충분히 네. 뭐 그런 기분 감정은 상할 충분히 들수 문제예요.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팬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되게 열렬하게 와 누구 보고 싶어 막 이런 적이 고 김광석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뭐 고인이 되셨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 언뜻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신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성 간의 감정과 팬심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신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밴드 얘기를 보면서 일단 성우분들 팬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팬분들한테 어떻게 대하세요? 성태 씨는? 글쎄요. 잘 돼야잖아. 잘. 아니 근데 그거는 엄청 잘하잖아. 당연한 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저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그것을 뭐 아예 완전히 포장을 해가지고 뭐 되게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처럼 할 수는 없죠. 네. 기본적인 거는 자기 성격을 가지고 가면서 네. 당연히 성우와 팬과의 관계에 서로 입장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려고는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니까 제가 네. 최대한 좋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팬심과 이성 간의 감정을 좀 약간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성적으로 정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직 성인들이니까. 이게 내가 팬심 때문에 저 사람이 좋은 건지 하면 정말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착각을 하는 경우는 안 좋은 거겠지만 네. 정말 생각을 딱 해봤을 때 나는 순수하게 팬심으로서만 좋아해. 하지만 나는 저 사람 되게 이성으로서 끌려.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인 이상 성우 쪽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밴드지만 저희 이제 성우 쪽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하자면 네. 아직 뭐 솔로이거나 미혼인 상태에서의 성우라면 네. 내가 호감 가는 팬이 있다면 당연히 이성적 관심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럴 이거는 것 사람인지라 같아요. 당연한 네, 거거든요. 네. 그게 근데 괜히 뭐 팬심과 이성적 생각을 혼동하면 안 된다. 글쎄요, 저는 뭐 이성적 감각이나 뭐 이성적인 생각, 좋아하는 감정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시 이 사연으로 들어가자면 네. 이 마카롱님께서 기분 나쁜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입장은 그렇죠. 아니지만 우리가 뭐 그럴 수는 없을 이 것 같은데. 친구분이 실수를 했다면 성태용 말대로 썸은 탈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잘 되면 좋은 거죠.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 됐든 잘 됐든 간에 솔직히 같은 팬심으로 가고 있는 이 마카롱님의 심정을 친구로서 이해를 했다면 처음부터 오픈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안 하든지.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지. 저도 그 네네. 말은 동감이에요. 되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오픈을 했으면 도와줄 수도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네네. 비밀 얘기를 같이 네. 공유하면서 네네. 그래 그러면서 뭐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무언가 어. 없는 자리에서 누구누구 잘 지내지.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뒤에서 둘은 만나고 그렇지. 있었던 거. 그러면은 되게 이용당한 기분이 배신감 들죠. 느끼죠. 네네. 그리고 또 괜히 안 먹어도 될 욕 먹고. 그렇지. 딴 그것까지. 사람들한테. 네. 괜히 의심받고 자기는 근데 이게 뿌리친다고. 또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걸 또 친구한테 대놓고 너 때문에 욕 먹었다 말하기도 뭐해 또. 그렇지. 애매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충분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네, 그런 기분이 부분은 충분히 안 좋죠. 네, 충분히 뭐 이상한 네.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카롱님이 충분히 화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절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친구들 사이 뭐 만남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픈을 해서 나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친구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한테는 너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아니 나 없는데 그럼 소개팅할래? 아이, 요즘은 좀 별로 좀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괜찮아라고 하면서 사실은 연애 중이었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오픈하는 친구가 있고 아닌 약간 부류랄까 그치. 그런 드러내지 만남의 않고. 관계가 있는데 이 경우에 사연을 주신 분은 정말 오픈해서 나랑 친한 모든 걸 다 오픈할 정도로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감이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친구분한테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제가 만약에 마카롱님 입장이면은 기분 안 좋아서 밴드 안 보러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커버서 욕만 먹는데 이미 이미지 더러워졌잖아. 그리고 그 별로 이렇게 미련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남녀 문제라는 게 또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죠.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당사자도 아닌데 그 마카롱님의 에너지만 좀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되려 쿨하게 털어버리시고 더 좋은 쪽으로 좀 에너지를 쏟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거는 뭐 그리고 이 친구와 만약에 이게 앞에 제가 읽었던 사연하고도 좀 이제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친구분하고 정말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고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고서 너 감정을 나한테 왜 까서? 그랬느냐에 대한 근데 부분을 그게 애매하다니까 이거는 사연이. 아니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친구가 너무 싫어져서 다시 안 볼 거다라고 한다 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한번 얘기를 해서 뭐 어쨌든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스타일 따라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내가 다시는 안 볼 사람이면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내가 다시 계속 볼 사람이라서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얘기하는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 게. 관계라는 게. 네. 근데 일단은 저는 마카롱님의 의견 10분 공감하고 그럼요. 우리가 공감하고 다들 이해하고 지금 있습니다. 공감은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친구를 정말 계속 보고 싶다. 절친이고 앞으로도 쭉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한번 해봐라. 나 사실 그때 네가 그랬던 것 때문에 조금 배신감도 느꼈고 너에 대해서 실망감도 좀 많이 느꼈다. 라고 하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가 이제 저의 결론인 거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네, 성태 씨라면 그렇게 할 거고 네. 호산 씨라면 저는 밴드 안 가요. 안 가요. 기분 나빠요.
왜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마카롱님께서 여가 선용, 취미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는 건데 가서 자꾸 옛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던거나 아니면 마카롱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사람 자꾸 마주친다거나 그러면 기분이 더 안 좋단 말이죠. 되려 마카롱님한테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은 활동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 가요. 뭐 밴드 공연을 보러 간다 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친구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너랑 썸을 탔는데 결국엔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계속 갔던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와 함께 갔었던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결혼할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지금 현재 그럼 네 마음을 다 끊고 순수하게 팬심으로 같이 공연을 보러 갈래? 아니면 어쨌든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너도 그 부분을 완전히 잊기가 힘들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밴드와 친하게 지내거나 이 사람들의 공연을 보러 가는 거를 그냥 접고 우리가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밴드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뭐 하니까 왜냐면 음악을 하나만 듣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뭐 이 밴드권 외에 아예 안 듣진 그렇죠. 않았을 테니까 밴드 좋아하면. 딴 밴드 가서 또 썸 타면 어떡해? 아니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너 만약에 썸 탈 거면 나한테 얘기를 하라. 그렇지. 내가 도와주겠다. 반대로 내가 썸 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길 너도 바란다.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면 어쨌든 밴드 보니까 인디 밴드 쪽 공연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음악에 관심도 많고 여러 밴드들 음악도 들었을 것 같고 친구와 이 밴드를 제일 좋아하지만 그 외의 것도 많이 서로 대화 나눈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밴드와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결론을 내리고 결론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계속 취미 활동도 통하는 다른 밴드나 다른 음악을 같이 공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팬심이든 밴드와의 관계를 이성적 생각이든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팬이 그럴 수도 있다. 네, 그 밴드를 이성적으로 좋아할 수 있고 반대로 밴드 멤버도 그리고 뭐 성우도 호감 가는 팬이 있다면 당연히 이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을 여시고 밴드랑 친해지면 사랑을 하십시오. 친구에게 도와주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은 결론이네. 저는 내 거 이렇게 딱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제 제 생각은 만약에 제가 그 사연자의 입장이라면 마카롱님 입장이라면 일단 저도 성태 씨처럼 그 친구한테 물어는 볼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니? 근데 그렇죠. 그 상대방의 반응이 왜?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뭐 뻔뻔하고 당당하게 미안함 없이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뭐 당황해하고 배신감 느끼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면 굳이 뭐 더 이상 뭐 그렇죠. 이렇게 관계를 그러니까 갈 수가 물어본 없고 다음에 그런 그치? 대답이 돌아오면 근데 난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내 생각이 뭐 좀 짧았구나. 나는 너가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제 숨기는 게 맞다라고만 생각을 네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간다고 그러면 또 충분히 뭔가 대화로 대화가 풀어나갈 수 그렇죠. 있죠.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럼 같이 또 다른 뭐 밴드를 가든 그 밴드는 접고 다른 밴드를 가서 서로 또 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 나간다는 부분에서 무조건 나와 100%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네. 서로 양보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서운함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그랬어 난 몰랐어 미안해라는 반응이 아니라 왜 뭐가 어때서 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 치면 이건 정말 그쪽에서 양보할 생각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서 관계 유지를 할 생각이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안 그렇게, 맞는 거지, 안 맞는. 정말 그런 식으로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 양보하는 것 없이 맞춰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맞지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카롱님, 뭐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네, 이렇게 오늘 그 많은 질문과 많은 사연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한테 감사하시고 내가 너무 웃으면서 굉장히 해가지고 저를 보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감사하셔가지고